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돌싱의 느낌이 나는 그런 사연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삼성전자고요. 오늘 올라온 글인데 누군가 신혼여행 하와이 갔다는 말을 들으면 화가 난다는 제목입니다. 와이프가 날 만나기 전에 전 남친과 2주간 하와이를 갔다 왔다는 걸 알게 되었어. 결혼 전에는 몰랐던 것 같아요. 나는 하와이 안 가봤고 신혼여행도 다른 곳으로 다녀왔다. 그런데 그 후로 친구나 누가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갔다고 하면 와이프가 다른 남자랑 신혼여행으로나 갈 법한 데를 2주나 갔다고 생각이 들어서 너무 화가 난다. 와이프는 간호사라고 해요. 신혼여행으로나 갈 법한 데를 2주나. 좀 의심스럽죠? 약간. 남친이랑 여행 가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면서도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른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극복이 잘 안 된다. 조금 쎄한데요, 느낌이. 이 글쓴이도 제가 보니까 저랑 비슷한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이런 걸 올립니다. 그게 왜? 과거잖아, 이미. 비난하는 거 아니고 진심 궁금하다 하니까 글쓴이가 이런 답변을 합니다. 너는 상대가 돌싱이어도 과거라고 넘어가 줄 거야? 돌싱이라고 지금 의심하는 거죠. 과거니까 다 넘어가라는 말은 사실 좀 무책임해. 하와이는 신혼여행지죠. 대표적인. 그리고 기간상으로 보더라도 2주면 남자 여자 모두 사회생활을 하면서 2주나 빼기는 쉽지가 않죠. 1주 정도면 또 뭐 연휴 끼워가지고 휴가 내고 하면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왠지 신혼여행 갔던 것 같은 느낌. 지금 글쓴이도 그걸 의심하는 거예요. 하와이랑 2주. 의심이 안 드세요? 저는 의심이 좀 드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사실혼 관계인 경우 되게 많잖아요. 혼인신고 바로 안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런 유사한 사연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거 관련해가지고 법률적으로 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기사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남자가 숨긴 케이스예요. 과거 혼인한 사실을 숨긴 남편과의 결혼, 이 결혼 무효 아닌가요? 라는 겁니다. 2022년도 1월 기사인데요. A씨는 B씨와 불과 2년 전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그 사실을 숨긴 채 C와 작년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했다. A씨는 최근 우연히 A씨와 B씨 사이에 사실혼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A씨와의 결혼을 무르고 싶어졌다. 이 A는 남자, B는 여자, C는 이거 질문한 여자죠. 이거 무효가 되냐라고 질문한 거예요. 그런데 법적으로 혼인 무효되는 건 매우 엄격하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인이 무효가 되면 처음부터 그 혼인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되고 혼인관계 증명서상 기록이 남지 않게 되는데 위 사안에서 C씨는 그것을 원하겠지만 당연히 원하겠죠. 여자 입장에서는 사실혼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애시당초 결혼을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민법 제815조에서는 혼인 무효 사유를 한정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C씨의 사항은 민법에 정해진 혼인 무효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결혼을 무르겠다고 A씨와의 혼인 무효를 주장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답니다. 이거는 좀 법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경우는 혼인 취소 소송을 고려해 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혼인을 취소하게 되면 혼인 무효 같은 경우는 소급표가 되는데 혼인 취소는 소급표가 없기 때문에 이혼에 준하는 효과를 발휘한답니다. 그럼 이혼 딱지가 남는다는 거죠. 이 경우는 무효가 맞지 않나요? 애시당초 이 사실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결혼 안 했겠죠, 이 여자는. 하여튼 좀 이상한 사연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트렌드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 청약이라든가 대출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고 또 실제로 애 생기기 전까지 혼인신고를 미루는 부부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지금 그런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동거라든가 사실혼이 어느 정도 비율이 되는가를 제가 좀 한번 찾아보다 보니까 2021년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가 있더라고요. 여기서 기혼 부부를 보면 일단 이혼 별거 사별 1인 가구 요거는 빼고
법률혼 가구, 사실혼 가구 요것만 볼게요. 지금 법률혼 가구는 이제 전체 미혼 1인 가구까지 다 포함했을 때 37.2%의 비율입니다. 그리고 사실혼 가구는 2.8이에요. 그러면 법률혼하고 사실혼하고 합쳐가지고 그 중에서 사실혼인 비율은 7% 정도 나옵니다. 7% 나오고, 근데 이 7%가 주로 어디에 많이 포진하고 있냐고 하면 여기 나이대에 많습니다. 지금 사실혼 및 동거 응답자의 성별과 연령 분포인데 지금 보시면 25에서 29세일 때 33.2, 그 다음에 30에서 34세 26.7, 35에서 39, 여기는 확실히 팍 떨어져요. 반 정도로 13.4입니다. 그러니까 요 나이대에 사실혼 동거가 많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막상 결혼식을 해도 혼인신고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죠. 그냥 동거도 많고. 그리고 여기 또 자료를 보다 보면 이런 내용도 나와요. 법적 배우자가 있는 혼인신고한 집단은 결혼식을 한 비율이 96.0이고 사실혼 및 동거 관계에 있는 집단은 결혼식을 한 비율이 34.9다. 사실혼 동거에서 결혼식을 한 비율이 이 정도로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요즘 뭐 트렌드 자체가 바로 이제 혼인신고를 좀 안 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이 방금 삼성전자 분처럼 이런 케이스가 은근히 자주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물론 대부분의 분들은 사실혼 관계로 해가지고 헤어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과거를 밝히죠. 대부분의 경우는 밝히는데 아마 일부 있을 겁니다. 꼭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 남자랑 결혼하기 위해서. 어차피 혼인신고는 안 했기 때문에 숨기는 사람, 이것도 일종의 스탐일 거라고 할 수 있죠. 아마 그런 사연들도 적지 않게 있을 것 같으니까 뭐 이런 것도 혹시 국내 결혼을 하게 될 경우 국제 결혼도 똑같고 좀 이런 거 할 때 잘 체크를 해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